우박사 TV. 자, 그 권리분석 책 27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매 공부 시작에서부터 완료까지 이제 절차를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27페이지를 보면 경매 투자 절차도 그랬는데요. 이거는 경매 진행 절차도가 아니라 우리 경매 진행은 누가 한다? 법원이 하는데 민사집행법을 기준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법원 이야기고 우리는 뭘 기준으로 우리 입장에서 이제 경매를 어떻게 이제 한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해보자 이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이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책자로 보면 27페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매 공부 시작부터 완료의 절차도 그래서 이제 좀 보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하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처럼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분석하고 물건 선정해서 이제 물건 분석하고 수익성 분석하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응찰하고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다시 사료에서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서 또 새로운 물건을 선정을 하고 물건 검색해보고 권리 분석해보고 수익성 분석을 해서 또 응찰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담인데 그 경매를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이제 이렇게 쭉 그 초보자들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응찰했다가 떨어지는 거를 잘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경매에서 실수 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떨어지는 거를 응찰했다가 떨어지는 거 소위 말하는 폐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을 줄 알으셔야 되세요. 근데 그걸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보면 한 3번에서 5번 떨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게 평상심을 유지하시는데요. 연속해서 한 5번 정도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살살 이성을 잃으세요. 그러다가 한두 번 더 떨어지면, 응찰했다 한두 번 더 떨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낙찰 한번 받자, 수익이고 뭐 자식 없이 낙찰 한번 받자고 이제 발광증을 부리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절대 안 되세요. 경매는, 몇 번 떨어져도 언제까지 자본주의가 망할 때까지 좋은 경매 물건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절대 자기가 원하는 수익이 나지 않는 가격 이상으로 응찰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세요. 무슨 말이냐면 경매처럼 낙찰받기 좋은 그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면 감정가 이제 100%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만약 1차에 한 110%, 120% 응찰해 보세요. 그럼 아마 10건 응찰하면 한 7, 8건은 낙찰 받을 것 같으세요. 자, 그게 이제 성공 경매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낙찰률로 보면 거의 뭐 100% 오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여담이만 드리는 부탁은 떨어지는데, 응찰했다 떨어지는데, 그 참지 못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를 즐길 줄 알으셔야 되세요. 꼭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응찰했다 낙찰 받으면 이제 4번으로 내려가서 최고가 매수인이 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잔금 납부할 이제 권한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밑으로 내려가서 잔금 납부를 하시게 되고 만약에 불허가가 나면 다시 돌아가서 2번으로 가서 처음으로 낙찰 안 받았던 때로 가서 다시 물건 선정도 하고 수익성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낙찰 도전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한 건 이제 내 것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잔금 납부한 다음에 이제 명도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하고 명도를 한 다음에 내가 그 부동산을 직접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하는 이제 처분의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28페이지로 가서 보면 그 한 건 하는데 절차에 대한 해석을 좀 보자 그러면 1단계 이제 준비 단계로 이제 경매 공부에서 이제 권리 분석까지 그래서 이제 경매 공부를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유튜브를 듣는 선생님들한테 미리 당부를 하나 드리는 거는 높아심에서 그러니까 무료 유튜브니까 우박사가 대충 했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강좌만 끝까지 소화를 시키실 수 있으면 소화를 해내시면 적어도 온라인 강좌 초급 권리 분석 강좌에 한 40, 50만 원짜리 수업을 완벽하게 선생님들 걸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꼭 제가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유튜브 강의라고 그래서 허접하게 대충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경매 공부할 때 이제 필요한 책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 유발도 좀 해야 되잖아요. 뭐 있다? 어떻게 경매에서 돈 벌었다. 그럼 이제 삐끼용 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책에 너무 그렇게 빠져들지는 마시고 한두 권 정도는 시중에 나가다 보면 그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권 정도는 사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경매를 입문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두 권의 남의 그 다른 먼저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의 사례를 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책도 한두 권 정도, 여기 책에다 두세 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서 보시든, 아니면 이런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들으시든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 공부를 하시는 필요는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책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뭐 유튜브에서 아마 잘 몰라도 본격적으로 배당을 강의해주는 선생님은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약간 이제 이렇게 전체 물건을 설명하다가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만 이제 배당 관계를 설명하시는 분들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배당만 주구장창 파가지고 적어도 배당에 대해서 기본 이상을 이해를 시키는 그런 강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있고, 그래서 그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이제 이용하시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도 이 권리분석 책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시중에 이제 팔고는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스는 어디서 다 얻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얻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굳이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뭐 대한민국의 법 관련해서 그 해설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뭐 이제 노동법에 관한 것도 있고, 형법에 관한 것도 있고, 헌법에 관한 것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필요한 게 주택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항목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권리분석 책을 안 사시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요,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담 사례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담 사례만 읽어보셔도 그걸 다 내려받게 할 수 잘 해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가장 완벽하게 잘 설명해놓은 사이트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경매 기본 공부가 끝났다면 물건을 이제 선정을 해라. 근데 물건 선정하는 이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말씀드리는 원칙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안 따르셔도 상관없으세요. 제가 이제 경매를 처음 낙찰받은 게 1996년에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성남에 있는 대생상호 신용금고라는 요즘으로 치면 저축은행이고, 입사해서 했던 일이 이제 이자 받으러 다니고 저금해 주세요 했어요. 처음 했던 일이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1996년이었으니까 94년에 입사를 했는데, 제 이름으로 처음 낙찰을 받은 게 1996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온 30년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가 97년 말에 이제 IMF가 와가지고 98년 2월에 이제 그 신용금고가 잘못되는 바람에 완전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 투자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에 망원동 다가구 주택을 제가 낙찰받아서 이제 임대 주고 난 돈으로 그 돈 가지고서 이제 2000년에 건대 부동산 대학원도 갔고, 이제 강대 박사과정도 갔습니다. 2000년에 이제 건대 부동산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 받은 게 2008년에 받았으니까 한 8년 반, 거의 한 9년 정도 걸려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경매하시면 노후에 굉장히 좋을 일이 생긴다. 무슨 말이냐면, 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그 2000년, 그러니까 98년에 부도나고 졸지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취직 안 하고 경매로 이제
전업 경매 투자자로 돌아섰을 때 제 대학 동기들이 저 흉본 놈들이 많았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저도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내일 모레 저도 뭐 50대, 지금 5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지금 직장 다니는 애가 한 놈도 없어요.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 있네요, 한 명. 어디 꽤 좋은 회사에 지금 부사장하고 있는 놈 한 놈 빼고는 몽땅 다 정년도 안 됐는데 다 명퇴해가지고 뭐 집에서 놀고 있는 애도 있고 지금 경매 공부하는 애도 있고 주식하다 까먹은 놈도 있고 식당 차렸다고 개업식에 오라는 놈도 있고 별별 놈들이 다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결같이 부러워하는 게 누구를 부러워한다? 저를 부러워하세요. 왜? 경매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정년이 없습니다. 치매만 안 걸리면, 숫자만 안 헷갈리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조금 주제넘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경매를 못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이유를 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는 이제 경매에 대한 이제 편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는 경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두 가지 다 빨간 거짓말이세요. 빨간 거짓말. 이런 유튜브 강좌도 있는데 경매 공부를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출퇴근하실 때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잣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왕이면 종잣돈이 많으면 유리하기는 하겠죠. 훨씬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종잣돈이 없으니까, 근데 뭐 완전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종잣돈이 경매 투자하는데 절대 변수는 아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변수가 되는 것은 맞지만 절대 변수는 아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나이 들어서도 그 다음에 정년 없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 아이템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작은 물건부터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물건, 이제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지역의 물건부터 해라. 그 다음에 잘 아는 지역부터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처음에는 권리 분석이 간단한 물건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명도 부담이 작은 물건부터 시작을 해라. 그런 물건들은 지금 여기서 말한 책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권리 분석만 하시고 경매에 관한 기본적인 공부만 하시면 얼마든지 금방 아실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보자 그러면 경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 이제 하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이제 직접 발급 받아봐라. 그다음에 추가로 물어줘야 될 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혼자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제 수업을 들으시고 제 유튜브 강좌를 들으시고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공부를 꾸준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30페이지로 가서 보면 두 번째 단계로는 응찰. 아까 이제 공부하고 물건 선정하고 공부하고 권리 분석하고 수익성 분석을 해서 응찰을 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응찰 단계 성공을 하면 이제 최고가 매수인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30페이지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잠깐 끊었다가 두 번째로 설명을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